안녕하세요. 푸른 청담 사죄의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십동 상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적은 거 한번 보실까요? 상관은 식신과 마찬가지로 일간을 밖으로 표현하는 십성이다.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불린다. 상관은 정관으로 생긴 십성이다. 질서인 정관을 정면으로 구별한다. 이를 상관경관이라고 한다.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관을 극복하는 것 또는 안정된 관을 깨는 것.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다른 문제다. 네, 여기 적천수라는 책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상관이 관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다. 관을 만날 수도 있고 관을 만나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 그 적천수라는 책을 보시면 상관만 챕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 이유는 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지, 대응을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관이라는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내용이 많아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상관을 적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한 반은 잘라냈어요.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축약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식신과 비교해서는 작용점이 다르다. 식신은 안에서 발현해서 밖으로 출력한다고 한다면 상관은 그 작용으로 인해서 출력이 된다. 일간이랑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다. 식신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신의 위치는 이 안에서 동에서 나와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상관은 작용점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는 작용점 때문에 일간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일간 자체가 약간 식신과 달리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깨 있기 때문에. 식신은 이렇게 속 안에서 이제 동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하는 게 좀 다르고 상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안에서 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의에서 이제 이게 동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맨날 상관이라는 게 걷잡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관의 심리, 상관이 있다. 이기적, 임기응변, 즉흥적, 외향적, 비교 및 경쟁심, 태것, 봉사, 희생, 개혁, 변덕, 허영심, 과소비, 다재다능. 예시를 본다고 하면 개인적, 쇼핑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조절이 안 돼 있으며 과소비나 변덕으로 새로운 것만 추구할 수 있으며 사자마자 금세 애정이 식을 수도 있다. 스스로가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한다. 그렇죠. 상관이 이제 흉신이라고 하잖아요. 흉신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일간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조절을 한다는 이유는 이 상관이 정관의 입장에 맞춰서 상관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순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상관이 작용이 순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작용점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뭔가 동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밖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예시 또 상관에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희생정신, 희생봉사 쪽으로 상관이 쓰이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실속이 없다는 것.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잘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직업적으로 본다면 노무사, 뭐 사회복지사, 그리고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뭐 그 외 다른 이제 취약계층, 뭐 약자들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상관들이 하려고 해요. 왜? 상관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단점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왠지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제 상관이 쓰일 때는 이렇게 작용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상관이 쓰일 때는 굉장히 재에 대한 욕심이 엄청 커요. 이런 재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이 많다. 상관이 많다는 거는 일간이 설기도 심하고 관성도 상한다.
사회적 자리나 위치 변동이 심하다. 늘 변화가 많을 수 있다. 조절 필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상관이 그 조절이 필요할 때는 뭐 내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싶어. 근데 상관이 이만큼 왕해.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오래 있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직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상관이 조절이 되어야지 회사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관이 없다. 관에 대응하지 못한다. 관의 틀 프레임 맞춰 있다. 설명서처럼 정형화되어 있다. 작용, 식신은 기본적인 정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상관은 기본적으로 편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 일반적으로 보이집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 좀 보시면 좀 비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일반적인 것보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학문,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정관을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단점이나 무언가 잘못된 점을 잘 보인다. 그렇죠? 상관이 뭔가 잘 보여야지 이 사람 보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잘못됐네. 여기 회사 잘못됐어. 조직 문화가 이게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자극에 의해서 상관이 동하기 때문에 식신과 달리 일정성이 떨어진다. 일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기복이 있고 에너지 쓰는 데가 편차가 있다. 마음에서 동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간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상관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일간이 상관을 주도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이다. 예시, 누가 안 좋은 댓글을 적었다. 상관은 보자마자 안 좋은 댓글에 분노해서 나의 마음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표현된다. 그리고 후회한다. 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관이 표출된 것이다. 네, 그래서 상관은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 입장에서는 다 이제 개혁하고 바꾸고 뒤집고 읽고 싶은데 관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 관의 시스템에서 잘 읽고 싶으면 컨트롤이 되어야 한다. 관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용, 상관을 극대화해서 쓰려면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상관생재, 상관폐인이다. 상관생재, 일간이 힘이 있어야 한다. 재라는 결과인식으로 재에 집중하게 된다. 식신생재와 달리 돈 되는 기술이나 자영업으로 발현된다. 상관폐인, 일간의 힘이 없을 때보단 재성보단 인성을 쓴다. 상관으로 관을 치는 게 아니라 관으로부터 자격을 위해 관 안에서 활동한다. 관의 자격으로 전문성을 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딱 상관을 볼 때 상관생재 명인지 상관폐인이 된 명인지 보셔야 돼. 일간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일간이 근이 있다고 하면 상관생재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상관이 약간 힘이 없다. 그러면 상관폐인을 해가지고 상관을 조절해서 쓰는 게 좀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돈, 재물 이런 거에 되게 좀 많이 요새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관 생재 한다고 하면 돈 잘 벌겠다, 부자 되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시대로는 그렇게 내 기술만 가지고는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어요. 왜 요새는 뭘 내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내 지식, 내 라이센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좋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관 페인이 된 상태에서 상관 생제로 나가는 구조명들이 아마 돈을 좀 더 잘 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관경관, 관을 깬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슈화 시키거나 여론몰이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튀는 걸로 활용될 수 있다. 상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 보면 그런 좀 한 기사, 논란거리 그리고 뭐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뭐 유튜브만 쳐봐도 뭐 이상 누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고 누가 이혼 안 했는데 막 이혼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게 관을 깬다라고 좀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묘상관하고 상관상진이란 말이 있는데 파묘상관은 상관생재를 하는데 임극식이 일어난 것이다. 생재가 안 되는 생기는 문제다. 대개 이럴 때 번아웃이 온다. 길을 잃거나 하던 일에 장애가 따른다. 상관생재 하던 명은 상관생재가 될 때 가장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인성이 와가지고 임금식 해가지고 이 상관 쓰지 못하도록 딱 잡아둔다고 하면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인성이랑 이게 온 이유도 라이센스 너 자격 있는지 너 이거 하는데 무슨 그런 게 전문 직종 뭐 이런 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운에서. 그럴 때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상관상신이라는 건 관성을 쓰기에 상관의 힘을 뺀다. 또는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너무 강해서 일간의 혈기가 심해서 상관의 기운을 뺀다. 상이라는 거는 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약하면 상관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상관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뭔가 동해가지고 휙 나가는 거예요. 만약 일간이 힘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상관이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갑자기 폭 하고 나가진 않아요. 나름 이제 일간이 힘이 있다면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제 그 오행을 보실 때 목생화가 된다고 하면 목이 주도하는지 화가 주도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하는 명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주도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합도 있는데요. 양간의 이제 상관은 상간패인이 강하고요. 음간의 합은 상관합살이 강하다. 예를 들어 2001년도 신축년에는 을목일간 분들이 달렸잖아요. 재생날 돼가지고 큰일 난다. 사고수 있다. 안전 뭐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근데 을목일간 분들이 경화 상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신금, 살이 왔을 때 상관 합살을 하는데 그냥 말만 상관 합살일 뿐이지 일반적인 식신재살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간 같은 경우는 상관 합살이 합을 했으니까 이 살이 이제 나의 상관에 잡혔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병화가 있으셨던 분들은 신축년에 조금 그래도 다른 을목분보다는 큰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관에 쓰이는 말 중에서 상관, 경관, 위협백단이라는 말이 있다. 상관, 경관으로 100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흔히 사주에서는 관제의 구설이라고 불리운다. 현재 시대는 상관의 시대라고 한다. 돈만 놓고 보면 요즘 상관 경관해야지 돈이 된다. 경관하지 못하는 상관은 힘이 없어 큰 돈을 벌 수 없다. 또한 자기 PR을 잘해야지 각광받는 시대라는 거다. 그래 당시 상관의 리스크를 염두에 해야 한다. 주의, 사주에서 정말 상관 경관을 하면 안 되는 사주도 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정말 상관 경관을 하면 안 되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상관 경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구조에 따라서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아예 이제 사회적으로 내 직업에 어디 이제 그런 사회 이제 조직 안에서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상관에 대해서 한난조수 간략하게 짧게 설명한다면 상관이 나네요. 상관이 따뜻해요.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춤을 추고 말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쫙 퍼져서 나와요. 그래서 상관이 난한 명들은 노래, 춤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말하는 것도 잘하고요. 반대로 상관이 차요, 춥다 이런 명들은 난한 명들 비해서 이렇게 나서서 막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더라도 난한 명들 비해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그러니까 난한 명들이 누구한테 뭐라고 한다, 잔소리를 한다고 하면 뭐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빠바바바박 좀 많은 말들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잔소리를 한다고 하면 한한 명들은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뾰족해지거든요. 몇 마디 안 되는데 그 몇 마디로 상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게 한한상관이에요. 난한상관, 그 한한상관 똑같이 상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더 아픈 거는 한한상관이라는 거예요. 더 예리하게 뾰족하게 찌르는 거죠. 상대한테 이렇게 뭐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말을 안 했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한 상관을 쓰신 분들은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한 상관도 이렇게 막 한난 조습이 조절되어 있거나 뭐 재성이라든지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제가 말했던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완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는 괜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잔악계나 손가락 조심해야 된다. 9번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못해서 앞에서 잘한 9번이 물거품 되는 게 상관이다. 그것이 상관의 매력이 아닐까. 네,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